그 앞 화면 당시에 보여주십시오. 그 앞에 하면 감사원장이 당시 권익위 감사에 대해서 판사격에 해당되는 감사위원들의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고 전산에 올린 전산 조작을 시인을 당시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하지 그래서 않으셨습니다. 시인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이 시인 안 했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 당시에 제가 기조실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같이 제가 파악을 하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가 감사를 받았을 때 내부 제보에 의해서 13건의 감사 사유에 대해서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았고 13건의 감사 사유에 대해서 감사원의 사무처가 대부분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일종의 기소,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모든 혐의가 무혐의,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 사무처에서 여기에 불복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전산에서 이것을 그렇지 조작을 않습니다. 해서 전산의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 내용을 전현희 위원장님, 감사 보고서라고 전현희 하고 의원님 잠깐만 발언 멈춰주시고요. 시간 멈춰주세요. 사무총장님, 네. 왜 의원이 발언한 시간에 끼어들고 발언합니까? 네? 왜 그래요? 그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의원이 질의할 때 답변할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회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틀릴 때는 제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사실이 아닙니까? 사무총장, 네. 전현 의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지금 질책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유의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 겁니까? 안 끼어들 겁니까? 예,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뭘 유의합니까? 지난 21대 법사위 버릇 고치세요. 지금 22대 법사위예요. 국회의원은 총선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녹을 먹을 사람들이 국민의 욕을 먹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끼어들지 마세요. 또 끼어드네. 끼어들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또 끼어들 겁니까? 알고 있어요. 자, 전현 의원이 또 질의할 텐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죠. 파면에서 최달령 사무총장이 당시의 기조실장의 신분으로서 감사위원들이 의결을 하지 않고 열람을 하지 않아서 감사보고서가 공개가 되지 않자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 조작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당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에 의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되었고 공수처에서 현재 이게 수사를 하고 당시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압수수색을 해서 전산 조작이 있었는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네. 아까
사무총장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오해가 있었다, 행정적인 문제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수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지금 최달령 사무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산 조작죄라든지 공문서 위조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아까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판사의 서명 없는 판결문은 무효이고 범죄를 형성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처장님, 네, 지금 현재 이게 수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수사에 착수하였고 뭐 그 부분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잠깐 구독자들을 위한 깜짝 선물. 습관처럼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이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모든 방송사들은 365일 24시간 뉴스 방송을 꼭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청하는 뉴스는 매 순간 누구에게나 돈을 벌게 해주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뉴스를 자주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중동전쟁 관련 국제유가 뉴스인데요.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국제유가 관련 주식이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중동전쟁 관련 국제유가가 불안하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석유 관련주 중 대장주인 흥구석유는 4,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현재 무려 350% 이상 폭등했습니다. 또한 AI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점 기준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5만원대에서 19만원대까지 3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화제가 되는 뉴스에 관련되어 돈을 벌 수 있는 대장주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특성상 뉴스만 잘 보셔도 월급쟁이조차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주식에 실패하는 걸까요?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고르기 힘들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부를 해도 실제로는 어렵다 등등.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정확한 관련 대장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대다수이며 즉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옆집 아줌마가 주식을 잘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이 당일 뉴스에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 대장주를 공유해드리는 뉴스 공부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당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와 관련주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돈이 되는 관련 대장주가 무엇인지도 100%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투자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어마어마한 꿀팁도 100% 무료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하루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재테크의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뉴스 보는 것도 공짜이니 당연히 지금 보시는 공부방에 입장하는 것도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방법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 상관없이 아주 간단하게 밑에 구독자 설문 링크 누르셔서 구독자 인증 후 설문 체크하셔서 전송하시면 확인 후 바로 공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만 잘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슈에 관련한 정확한 대장주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남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결국 이런 돈이 되는 뉴스는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나오기 때문이죠. 공부방에만 들어오셔서 뉴스로 돈을 버는 방법만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투자와 재테크는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돈 1만 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 이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겠죠. 배우신 걸로 평생 누구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겐 큰 힘이 됩니다.